회의를 리드하는 사람은 긴장도가 제일 올라가 있어야 돼요. 후배가 던진 농담 하나를 그냥 농담을 던진 건데 딱 잡아가지고 그걸 확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구온난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더니 아이디어는 내지 않고 내 머리를 보면서 팀장님은 여름에 덜 덥겠다. 네. 털이 없어서. 그랬더니 크크크 웃고 네. 그러네 북극곰이 털을 밀 수도 없고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요, 말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말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선배가 제 목표예요. 임원급 이상은요 발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원이나 대리가 낸 아이디어가 있는데 좋으면 칭찬해주고요. 요 회의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핵심일 것 같은데, 요거를 견문연행으로 말씀해 맞아요. 주셨어요. 맞아요. 요거는 비단 회의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요게 회의실에서도 엄청 중요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회의실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들을 문자와 부드러울 연자일 거예요. 볼 견자는 개인의 창의성을 위해서 네. 사물을 잘 들여다봐라 라는, 하늘을 구름을 잘 봐라, 감동을 잘 받아라 라는 거고요. 들을 문자가 다른 회의 구성원이 하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드러울 연자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한다. 김대리 얘기해봐는 부드럽지가 않은 거죠. 이건 경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막말잔치가 부드러울 연자인 거예요. 인턴이 되었건 20년 차가 되었건 네. 아무나 얘기할 수 있고 그냥 20년 차가 한 얘기를 인턴이 너 말도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부드러울 연자예요. 네.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들을 문자와 부드러울 연자인 거죠. 저는 요 견문연행을 어떻게 좀 해석을 했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제 보는 그 눈인데, 요게 아마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원래부터 갖춰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맞습니다. 했고요. 맞습니다. 행은 요 회의실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행하는 네. 그 이제 사후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회의실 전과 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제이님 천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요 견문연행은 회의실뿐만 아니라 아무튼 요걸 갖춰야 네.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같은 것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요 견을 익히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요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예. 감동받는 능력을 가지라요. 그러니까 분야만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분야만 많이 하면 많이 아는 지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음악 하나 들으면서 한 줄 읽으면서 노래방 가사를 보면서 행상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능력이 있는 게 이 볼견자인 거예요.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말은 저는 못합니다. 앙드레지이드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탄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종환은 담쟁이의 감동을 받았고 김우는 수박의 감동을 받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받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볼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이불견, 청이불문인 거죠. 일반적으로 창의적이지 않은 우리들은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거잖아요. 시이불견은 보기를 하되 보지를 못하는 거고 듣기를 하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자두를 시청을 하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앙드레지이드 말처럼 자두를 감동을 하면서 견문을 하죠. 그 차이가 견인 거예요. 네. 이 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일까요? 아니면은 학습으로 이루어진 학습이라고 저는 봐요. 학습이고 자기가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심히 본 것을 유심히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눈을 가져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내 맞아요. 상사의 감동을 줘야 되고 내 고객의 감동을 줘야 되고,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학습 책입니까? 아, 책만은 아니에요. 대화도 좋고요. 여행도 좋아요. 근데 내가 무심히 봤던 것들을 유심히 본 사람들을 따라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게 재능이다라는 말에 동의가 됐다면 네. 자두를 진짜 한번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본다 내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는 뭐 세상에 강변의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라는 김영택의 시가 있으면 아, 강변의 달빛이 곱다라는 감정을 밀어 넣어보는 거예요. 강변의 달빛이 곱다라는 게 TDK 지진 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맨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전화를 했다라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생각난 거네? 사랑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걸 받은 사람이 그걸 읽은 거잖아요. 세상에 강변의 달빛이 곱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를 생각해 주셨군요. 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밀어넣어 보는 거죠. 내 주변에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 친구와의 그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도 괜찮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진짜 짠하다, 그거. 감동적이다. 라고 밀어넣을 수 있냐는 거죠. 감동받는 게 능력이라니까. 10사람이 지하철역까지 5분을 걸어가면서 9명은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있고요. 1명이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 신나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행상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저 할머니의 고생은 어떤 시기에 거쳐왔을까를 본다. 이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거든요. 아니면 신문기사를 읽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뭔가 생각해보고 이럴 시간이 줄어들고 또 길거리 갈 때도 이걸 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위를 한번 쳐다보면요. 언제 저런 게 있었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 맞아요, 주위를 맞아요. 좀 많이 맞아요, 보고 맞아요. 나를 다양한 곳에 좀 노출시켜보고 맞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유튜브의 시대에 멀티스크린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외부의 자극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데미안이라는 책의 핵심이 그건데 나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도 멍 때릴 때거든요. 날 느슨하게 만들고. 네, 날 느슨하게 만들고 뭔가를 인풋시키지 않는.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노풋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풋. 인풋하지 말고 아웃풋하지 말고 노풋의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내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요. 스마트폰을 disconnect to connect to yourself. 이것도 누가 한 멋진 말인데 디스커넥트를 해야 돼요. 이거를 끄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음악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길거리 다니면서 음악을 잘 안 들어요. 길거리에서 들리는 자극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풍경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주는 정보도 충분히 나한테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정보거든요. 산책을 좋아하는데 그 좋은 산길을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맞아요. 산새들 소리와 그 바람 살짝 지나가는 그리고 바람이 멋지게 불 때 진짜 눈 딱 감고 있으면은 서라운드 음향이거든요. 이쪽에서부터 빗소리가 싹 지나가는데 소름이 쫙 돋아요. 이런 걸 두고서 뭘 듣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을 넣지 마시고 노풋의 시간 그리고 그곳에 온전히 존재하는 검색의 시대에 사유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후배들 대화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 검색들 하고 있어요. 아니,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 대화에 그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요 몇 년에 만든 거예요. 이거 또 바꿔서 빠진 거잖아요. 누가 나왔더라. 중요한 건 그 사람 영화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는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 느낄 감정의 움직일 동작. 이게 중요한데 하다가 이거 검색을 하면서 이거 빠져나간다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와닿는 게 이제 엊그저께까지 여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여기가 광화문이잖아요. 옆에 경복궁이 있고 좀 걸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출근 시간부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요새 많아졌네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여행을 며칠 전에 갔다 왔다 보니까 저분들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걸까? 밥 먹으러 가는 걸까? 저분들은 한국에서 뭘 재미있게 보실까?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마트폰 보고 뭐 다른 거 음악 듣고 있었으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을 텐데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저 사람들 한번 생각도 들여다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제이님의 지금의 그 경험이 그게 느낄 감정의 움직일 동이 온 거거든요. 감동이라는 게 꼭 눈물이 나의 감동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아지긴 했고 이 시간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그리고 관광으로 온 사람들일까?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일까? 어떻게 느낄까 같은 것들이 느낌이 온 거거든요. 감동이. 이게 이제 쟁여져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어느 기사를 쓸 때, 어느 인터뷰를 할 때, 어느 중요한 순간에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느껴서 움직인 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거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만드는 창의적인 결과물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감동이군요. 그렇죠. 이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골에 갔는데 후배가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시골집을 갔더니 어서 와 춥지 하면서 아랫목에서 코카콜라 꺼내줬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들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만든 결과물에 안 쓰였어요, 아직. 근데 쓰일 가능성이 있죠. 비발디 사계 들으면서 그냥 꽂혀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언젠가는 뭐가 필요하다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계점에 가 있을 때, 네. 그 마감력이 필요할 때, 네. 그때는 이제 그게 다 끄집어내지는 거죠.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쟁여놨느냐예요. 네. 그게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유명한 감독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작품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거에 이 사람이 너무 꽂혀갖고 그걸 너무 하고 싶어갖고 경력을 망친 것 같은 작품 같은 것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음악도 있어요. 그렇고 영화도 네, 그렇고.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 바하의 무반주 첼로를 가지고 네. 뭘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전깃줄이 처음에는 위에 전깃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복잡하다가 서울역은 네. 한강 건너갈 땐 좀 단순해졌다가 김제평에 지나갈 땐 외롭잖아요. 이게 리듬감이 좋거든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바하가 떠올랐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네. 바하의 무반주 첼로에 맞춰서 잘 만들어졌는데 네. 안 팔렸어요. 다른 분들은 감동을 못 느꼈고 못 아니요, 느끼셨군요. 감동은 해요. 네. 근데 광고주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은 보는 사람마다 좋아요. 아까 미리 만드셨구나. 누가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광고는 사실은 한 목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고서 보면 다들 좋아해요. 특히 피디님들 같은 분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걸 내 광고에 왜 써야 되는지를 네. 모르겠다가 돼서 안 팔린 거죠. 지금 아직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죠. 코레일에서 연락을 빨리 해주세요. 코레일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에 대해서 4개 중에 하나 여쭤봤고요. 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회의실에서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이제 묻고 잘 들어주느냐. 감동의 반대인 이 동감. 요게 이제 또 물을 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도 책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봤는데 요 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는 안심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진실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단치는 게 제일 안 좋고요. 면박 주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야단 맞은 사람은 한 번 다치면 6개월 이상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오랫동안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각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야단 맞지 않을 말, 저 사람이 듣기 좋아할 말, 옳은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괜찮아가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리더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연의 그렇죠. 부드러울 연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성인데 내가 저 사람 일을 도와주고 있어. 내가 월급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할래는 자발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제이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잘 풀고 싶은데 난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게 자발성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이게. 저 사람 일이기도 하지만 내 일이기도 해 라는 게 있으면 네. 열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주고 그리고 모티베이션, 북돋아 주고 아무 말을 해도 그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분위기 조성도 그렇지만 또 잘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답한 거를 또 잘 마지막에 또 잘 엮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또 문에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은 긴장도가 제일 올라가 있어야 돼요. 후배가 던진 농담 하나를 그냥 농담을 던진 건데 농담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확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구온난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더니 아이디어는 내지 않고 다리 떨면서 내 머리를 보면서 팀장님은 여름에 덜 덥겠다. 네. 털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아예 없진 않네요. 네. 그랬더니 크크크 웃고 네. 그러네 북극곰이 털을 밀 수도 없고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단서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턴 사원이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아이디어 없니? 그랬더니 아이디어 얘기하지 않고 저는 대학생인데 네. 광고인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들은 싫어요.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아파트가 전부 너무 과장하고 광고에 나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있어 보이려고 하고 폼나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 광고인데 막 성 나오고 네, 막 드레스 입은 여배우가 나와서 네, 막 네, 네. 전혀 그 아파트답지 않은 곳에서 그렇죠, 뭐 그렇죠. 찍고
광고 보면 여자들이 긴 드레스 입고 다니는데 집에서 엄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드레스 밟고 넘어진다. 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모델이 그 광고에 나왔는데 네. 그 여자 거기 안 산다는 거를 내가 뉴스에서 봤다. 그리고 유럽 선그림 나오고 베르사유에서 찍었는데 우리 집은 강서구에 있는 어디다. 도대체 베르사유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거 잘 정리하면요.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그게 실제 광고에 광고 나온 카피입니다. 거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게. 유럽의 선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이 편한 세상. 런칭 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이 했던 아무 말도 아닌 그 생각의 파편? 그게 이제 훅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표가 뭐냐면요. 말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말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선배가 제 목표예요. 나는 그냥 농담 던진 건데, 야, 근데 그거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냐? 그거 괜찮네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멋진 말이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편하게 얘기해라고 하고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재밌었다. 근데 아까 그 10분 전에 네가 한 얘기랑 지금 이 얘기 이렇게 연결돼 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지는 거거든요. 이게 회의실에서 가장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낚시터에 비유를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낚시터에서 5마리를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고기는 보이지 않죠. 네. 없는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5마리 잡은 사람은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못 잡은 사람은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회의실이 똑같습니다. 물 대신 말이 흘러다녀야 하고요. 말이 각 잡고 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다녀야 하고요. 물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의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한 팀장이면 흐르는 말 속에서 아이디어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구성원들이 해보죠. 네. 그럼 회의실을 좋아하죠. 내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하는 네, 그리고 사람이구나. 답답함이 풀리는 거죠. 우리 회의나 할까가 되는 거죠. 모르겠다, 들어가 보자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리더는 잘 잡아내고 연결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또 더 흘러갈 수 있는 거는 회의록으로 더 잡아둬야 되고 네, 맞아요. 보통은 리더들이 회의실에 가면은 내가 뭘 말할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한테 내가 뭘 심어줘야 될까만 네. 생각하고 있는데 정반대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 걸 심어주잖아요. 네. 그런 회의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걸 심어주고 나면 다른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저것도 팀장님 아이디어네. 저거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네. 팀장님 아이디어를 위해서 내가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거네.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줘요. 박수를 쳐줘야 그 친구가 얘기한 거에 그 강도는 사실 3 정도였는데 30으로 확 올려버리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럼 이 친구는 이게 확 내 거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얘기를 골라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내가 얘기하는 아이디어를 크게 봐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아이디어는 내가 낸 아이디어니까 잘해봐야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나는 퇴근하면요 자발적 야근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내 거니까. 예. 그게 리더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들을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들을 문이 근데요. 물리적으로 듣는다가 아니라 감정이입을 하고 듣는 거고요. 그리고 발견해주는 듣는 거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농담을 던졌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키워주고 자기는 그냥 아이디어 없다고 짜증을 냈는데 딱 잡아가지고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듣는 데서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경험들을 보면 그래도 가장 리더급들이 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맞습니다. 갖고 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낮으면, 많아서 네. 보통의 리더들은 일단은 난 열려있다라는 식으로 다 들은 다음에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걸 건져서 거기까지 올려줍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던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야, 슬로건 시던슨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셨는데 한번 들어볼래? 시던슨 어때? 첫 반응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뭐 유학 갔다가
내가 자랑하죠? 못 볼 걸 봤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둡니다 그냥. 네. 두고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해봐 하잖아요. 네. 하루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못 보던 세상 이제 시작이 한 줄 쓰면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발전이 되나 봐요.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동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의가 돼? 동의가 되면 해보고 아니면 수정해봐. 그래 내 생각을 이렇게 해가 아니라 가지고 놀라고 던지는 거죠. 가지고 놀아서 더 좋아지는 수도 있고요. 가지고 놀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발전이 돼 나가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낸 생각이 더 옳다라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때 양해를 구해요. 후배들한테 왠지 모르겠지만 이번 거는 일로 갔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와 달라 그러면 또 바로 네 하고 바로 따라와줘요. 네. 그런 신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똑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좋은 건 반드시 찾아낸다. 그 얘기 후배들이 많이 해요. 누가 얘기하건 좋은 건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겠지.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회의실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의실이란 공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인 전사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동료들의 모임인 거예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파악을 서로가 하고 있느냐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동료가 낸 말이 좋고 내가 낸 것보다 저 동료가 낸 말에 문제 해결을 더 잘할 것 같으면 저거 좋다고 저거 살리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최선은 발견해 주는 거고 예. 차선은 동의를 구하는 거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양해를 구할 때도 그걸로 하시죠라고 하는 게 약간 그분들이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후배들이 선배의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는 거니까 뭔가 내가 선배 하는 거 내가 허락해 준 거니까 내 거 같기도 하고. 후배가 쓴 책에 나오는데 후배들이 감히 팀장의 카피를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써가지고 간 건데 2단은 아니고요. 뭐 이건 뭐 어쩌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 게 아니라 우리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어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까지 들어봤고 그 행은 사실 책이나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긴 했는데 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견문 연행이 네. 창의성에 관련된 화두로 잡고 있는 4가지예요. 예. 마지막 행은 창의성은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예요. 아이디어는 from wall to street. 벽에 있을 땐 이론이고요. 네. 실행해서 나가려면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거나 뭐 법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걸 걷어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T.S. 엘리엇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구상과 창조 사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게 네 일이다. 구상은 발상을 한 거고요. 네. From wall to street 까지는 그림자가 걷어져 있고요. 그게 싫거나 귀찮으면 안 하는 거죠. 네. 난 저렇게 멋진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줄어가지고 안 됐어. 저 생각은 내가 5년 전에 한 건데 그때 내 윗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야, 그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 이번에 하더라도가? 네. 그거 내가 먼저 했다니까가 다 루저의 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2가지 아이디어밖에 없다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실현된 아이디어와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실현된 아이디어를 우리는 추앙을 하고 네.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우리는 패배자의 넋두리로 듣는다. 그럼 뭐 하냐고요. 네. 내가 그 생각을 했으면 뭐 하냐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도라는 거죠. 하려면 근데 위험 감수를 해야 되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가 있어요. 윗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네. 아니면 예산을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면 집행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욕을 먹으면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창의성은요.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임원급 이상은요. 발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원이나 대리가 낸 아이디어가 있는데 좋으면 칭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나 대리는 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임원진을 설득해야 된다거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거나 유관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관공서에 연락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이거는 사원 대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그렇죠. 역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화 한 통으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무가 있는 거죠. 회의는 아무것도 참가 안 했고 네. 발상한 적이 한 게 없는데 후배들이 가지고 온 걸 봤더니 진짜 좋은데 이걸 실행하려면 실무단으로 들어가면 대리가 팀장한테, 팀장이 상무한테, 상무가 전무한테 결제를 받고 하는데 2달 걸리고 2달이면 아이디어가 실행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쪽 카운터파트의 대표이사실에 전화하는 거죠. 우리 대리가 전화를 하면 받겠어요? 안 맞죠. 제가 전화하는 거죠. 저 어디 대표를 맡고 있는 박국민입니다.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통화하면 거기서 3분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역할로 충분히 다 한 거예요. 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한 라인. 라인. 네. 그 전화 한 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물 제거반. 그게 창의성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근데 거기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생활의 중심이라는 아이디어, 현대생활백서. 네. 그거는 큰 경쟁 PT였고, 그래서 이제 경쟁 PT면 보통 주말을 반납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다들 좋아하죠. 그러고서는 물어보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를 가져올까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내가 방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잘들 그냥 쉬고 맑은 머리로 10시에 만나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애들 뭐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는 어디 갔다 하고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그냥 심심해서 뭐 저기 서점에 나갔었다. 서점에 갔더니 재밌는 책이 있더라. 학교생활 대백과라는 책인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했더니 고등학생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뭐 학생주의 뭐 신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뭐 그리고 점심시간 네. 오전에 이미 텅 빈 도시락을 확인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괜찮은데? 학교에 관련된 얘기를 다 모은 거네. 휴대폰 관련된 얘기를 다 모으면 어때? 네. 휴대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했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요즘은 골프장 가면 저기 게임 시작하기 30분 전이라 남았다 그러면 다들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엄마 주부 모임 가면 얘기하다가 새 핸드폰 나오면 전부 글로 집중이 돼요. 맞아요. 여고생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이거 모아보자가 현대생활백서가 된 거죠. 현대생활백서 92 언행일치. 화상전화가 등장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창피를 면한다는 이론. 자려고.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또 그거를 모의하면은 많은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 발상이 시작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이제 엄청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왜냐하면 한 달이 남았어요. 네. 나의 목표는 책을 만들어 가자였어요. 그러니까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는데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들고 가자 했어요. 이거 대담한 생각인 거죠. 이걸 실행하려면요 겁을 제거해야 돼요. 보통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가면 A안, B안, C안 정도 가지고 가서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다른 경쟁사들은 그렇게 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하는 건 완성해서 가려면 3주 가지고 완전히 글로 몰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가겠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가지고 왔는데 책은 무슨 책이야? 광고 달라니까 이름은 그 2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용기가 있냐요. 진짜 이거만 진짜 몰입할 수 있냐. 이 판단 내리려면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려면 그렇게 아까 3-4개 나왔어요. 이게 책이 되려면 200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찾아가지고 온 거를 정리가 돼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좀 재미없는 건 또 빼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노동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진짜 책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떡제본 해가지고 책을 광고주 가서 뽐나게 하고 싶으니까 네. 20권을 만들어 가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했냐면 서점 같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현대생활백서라고. 네. 이런 핸드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니 책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광고 영상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네네. TV 영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70 몇 개 중에서 27번은 TV 광고로 가고요. 123번은 인쇄 광고로 갑시다. 이 구도를 다 짠 거예요. 네. 이걸 다 해나간 과정이 3주에서 4주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경쟁 PT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행위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행을 안 해주면 결국은 뭐 몇 개 재밌어봤자 그냥 얘기하고 회의실에 끝나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그 책을 안 만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그냥 설명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타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거 써 있어요. 용감해지거나 짐 싸서 집에 가거라. 아. 그래서 용기가 없는 창의성은 없다고 봐요. 새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은 누구나 했을 수 있고 누구나 한 거고 행해야 이게 그쵸? 되는 건데. 행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안 해본 거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창의성의 창의성이 요가 있는 핵심이잖아요. 거군요. 네. 네.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아니면 가본 적이 없는 네. 그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잖아요. 거기를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술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아까 뭐 변기, 샘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특히 미술사는요. 친부 살해의 역사예요. 다빈치를 죽여야 카라바지오가 쓰고 카라바지오를 죽여야 누가 쓰고 모네를 죽여야 피카소가 쓰고 이게 이 친부 살해의 역사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안 해본 걸 한 거거든요. 네. 마셀 듀상이 변기를 건 게 그 네. 전에 그런 시도를 해봐서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렇죠. 크루베가 그린 세상의 기원이라는 그림 보고 왜 소리냐. 왜 소리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올랭피아 보고서 난리가 났거든요. 막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뭐 그게 다 안 가본 길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용기가 있었던 거죠. 인상파 처음에 전시도 못했어요. 무슨 그림이 있다 했냐고. 과거에 있었던 권위와 네. 관습에 대한 도전이 도전. 있어야 창의성이 실제로 발현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창의성이라는 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건 그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몸속에 병균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 면역이 생길 수 있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누구도 그걸 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었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의사 면허 날아가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에드워드 제너 집어넣은 걸요. 그거예요. 그걸 보고 제너 한 걸 보고 내가 그거 생각했었거든.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게. 너는 그런 용기가 없었잖아. 없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창의성이 나오려면 지금 딱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쵸. 또 그다음에 잘 듣고 네, 모를 줄 아는 네, 능력이 네, 있어야 되고, 또 이 분위기 자체가 열려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창의성들이 어느 정도 탄생했다 싶으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해야, 용기가 있어야 되는 용기가 있고 도전을 해야. 예.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또 C레벨의 힘이 있어야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게 팀으로 진정한 움직이는 겁니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예. 네. 그게 제가 30몇 년간 광고계에 있으면서 네. 창의성 관련돼서 잡은 4개의 화두인 거예요. 견문, 연행. 그리고 그 순서로 흘러왔어요. 10년차, 15년차까지는 견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10년차부터 팀회의 할 때 문이 중요했었고, 네. 그 다음에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연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고, 그리고 이거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윗사람들 역할이 필요한 전화 한 통 같은 이 순서로 흘러온 거죠. 그걸 쭉 하셨군요. 네. 네. 4개가 다 중요한데, 그 흐름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맞아요. 예, 견과 문까지 필요하신 맞아요. 분이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어느 정도 리더급이라고 하면 4개 다 있으셔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사회생활 네.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되는 거죠. 혹시나 좀 올라가셨는데 처음부터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내가 리더다라고 하면은 일단 행부터 좀 잘하시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는 맡겨주고 연행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요 4가지 키워드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어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격파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앞에 거는 있으시니까 거기까지 올라왔겠죠. 네. 뭐 내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